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손진기의 세상 읽기 오늘부터 11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지난 주말 잘 쉬셨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계 큰별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을 세계 1위의 기업으로 올려놓은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지요. 네,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음과 양이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업 발전과 또 경제를 위해서 평생 애쓰신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요, 역사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훑어봄으로써 우리가 몰랐던 과정들 또 새롭게 짚어봐야 될 것들을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진기의 세상 읽기 월요일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납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드디어 이제 근대사가 끝나고 현대로 들어옵니다. 오늘 김명님 제 1창으로 들어오셨다고 3번이나 올려주시면서 안녕하세요 해주셨고 이문수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근현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채팅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역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여러분의 의견도 올려주시고요. 또 뭐 질문이나 생각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사에 대해서 잘 아느냐 그런 거 아니고요. 역사 교사 아니었고 역사학자 아니며 역사 성적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은 입장에서 백성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적어도 근현대사는 함께 훑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채팅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도 역사에 대한 의견을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선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현대사입니다. 현대사는 우리를 언제부터 현대사라고 할까요? 1945년 8월에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발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떨어진 이후 6일 후에 일본의 전황 히로히토는 항복선을 해서 2차 대전의 종식을 알립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1945년 8월 15일 당일날 라디오를 통해서 흘러나온 히로히토 전황의 그 항복선언은 그때 그 당일날은 사실
광복이 해방이 되었는지도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때의 라디오 전파 그렇게 선명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러분들 TV 화면 자료를 보면은 막 해방이 되었다고 만세하고 나오는 그런 장면들 많이 있죠. 이게 1945년 8월 15일 날이 아니라 8월 16일부터 이제 소문이 퍼져서 대한민국이 조선이 광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을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사진들과 또 이 자료 화면들은 전부 당일날이 아닌 8월 16일의 화면들이라고 합니다. 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두 발을 떨어뜨리고 나니 일본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 일본의 통치로부터 일본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 많은 일본인이 들어와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 이때 6일간은 뭘 했느냐? 일본이 조선 반도로부터 본국으로 안전하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안전하게 나가는 것을 보장해 줄 사람, 이것을 그런 사람을 이제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운형입니다. 이 여운형에게 그동안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이 통치하고 있던 경찰권, 사법권, 입법권 모든 것들을 이양해 줄 테니 그 일본 사람이 본국으로 철수하는 것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 그래서 모든 권한을 이양받는 조건으로 그것을 이제 여운형과 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운형은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듭니다. 이걸 소위 줄여서 건준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부터를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준, 건국준비위원회, 건국동맹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건준위 또는 건준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미 여운형은 건국동맹의 조직을 완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조직을 완성해 놓고 있었는데 이 조직이 140여 개의 지부로 만들어져요. 전국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최초로 140개의 그 조직에 의해서 최초로 지방자치제도가 그때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0개의 그 조직이 각자 책임 있게 그쪽에서 그곳에서 있는 곳에서 행정을 유지를 하면 그것이 지방자치제도인 셈이죠. 자, 그렇게 해서 최초의 지방자치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에 만들어지는데 아니 해방은 1945년 8월 15일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간의 공백기가 생기죠. 이 3년간의 공백기는 어떤 기간일까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본 11시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부터 11시에 여러분들을 만나봅니다. 11시에 만나는 남자 손진기입니다. 자,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소련과 미국의 관계였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바로 정부가 세워지지 못한 이유는 그냥 뭐 해방이 됐다고 나라가 되는 건 아니죠. 해방이 됐다고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고 또 뭘 해야 돼요? 그 국회의원이 뭘 만들어야 돼요? 법을 만들어야 되죠. 헌법을. 그리고 대통령도 뽑아야 되고 또 뭐를 해야 돼요? 내각도 구성을 해야 되죠. 뭐 이렇게 해야 정부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때에 소련과 미국이 서로 중심이 된 자유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가 대립하는 형태의 콜드워, 그러니까 냉전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소련은 이미 북한을 점령해 들어옵니다. 38도선 이북이죠. 북한을 점령해 들어오고 이어서 미국도 남한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 3년의 기간을 우리는 미군정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미군정기. 네. 자, 이때 이승만 대통령과 여운형은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만들어서 이제 북한하고 자꾸 이제 협상을 하는데 북한의 김일성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자 그럼 남한만이라도 먼저 정부를 세우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여운형은 좌우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해서 그 좀 설득론을 얘기를 하죠. 결국은 미 군정은 이승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승만의 남한 자체의 남한 정부가 먼저 세워지는 것에 힘을 얻고 여운형의 좌우가 함께 협상하여 이 정부를 세운다라는 것이 좀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때 좌우합작 7원칙을 여운형은 발표를 하지만 그것이 이제 힘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일본이 철수를 하면서 여운형한테 모든 권한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국동맹이 만들어졌는데 미 군정이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건준이가 그 모든 권한을 인양을 받았는데 미 군정은 그해 그러니까 1945년 9월 8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약 한 3주 만에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임시의 그 건국준비위원회가 3주 만에 그냥 해체되는 게 되는 거죠. 네. 군정은요, 미 군정은 미국의 본토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뿐인데 그 미국이 우리나라의 백성을 어여삐 이기고 대한민국을 막 애정을 가지고 너무 사랑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재건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그랬을까요? 미국이 그저 단지 미국은 아시아권에서 패권을 잃지 않고 소련과의 그 콜드워 냉전 체제의 그 이 시기에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남한의 군사 정권이 주둔하게 된 거죠. 군정이. 사실 근데 그것도 이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민주주의를 유럽의 여러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사실 소련은 그때 그 유럽하고 더 가깝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로부터 많이 막아냈어요.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이제 막아내는 그러한 미국의 역할을 한 거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모스크바 3상 회의를 통해서 5년간의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막 지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남의 나라를 5년 동안 신탁 통치하겠다. 그러고 막 지들 마음대로 모스크바에 모여서 그냥 조선은 그렇게 한다. 되게 웃긴 거 아니에요? 왜 남의 나라를 지들이 마음대로 하냐고. 자,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니 제2의 식민지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미국이 무기를 들고 군사적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36년 동안 일본한테 당했는데 미국한테 또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감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신탁통치 반대운동과 데모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어마어마하게. 그때는 좌익이나 우익이나 똑같이 신탁통치를 반대하다가 남로당의 지령이 갑자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가 신탁통치를 찬성하라고 이렇게 지령을 내리니
남한 내에서는 신탁통치 반대론자와 또 찬성론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좌익과 우익이 전부 다 반대를 하다가 김일성의 지시를 위해서 남한에 있던 북한 공산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신탁통치의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왜냐? 소련이 북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소련의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신탁통치를 찬성하라. 네. 그래서 남한 내에는 더욱더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1947년에 트루먼 독트린과 셔먼 플랜이 발표가 됩니다. 이 트루먼 독트린과 셔먼 플랜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산주의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군사적 경제적인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것이고, 셔먼 플랜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엉망이 된 나라들에게 너희 힘들지,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혹하지,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 그런데 재밌게도 그러니까 선을 걷어요. 선을 어떻게 걷냐면 이때 이제 그 경제적 원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수혜를 본 나라가 이제 미국과 일본이 싸웠지만 제일 수혜를 본 나라가 이제 일본이죠. 그런데 전쟁 이후에 완전 폐허가 된 나라인데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을 투하시켜서 항복을 받은 나라죠. 그런데 이제 이때의 트루먼 독트린과 셔먼 플랜, 이게 뭐라 그랬죠? 전쟁으로 폐허가다나 너희 힘들지, 우리가 도와줄게. 왜 도와준다 그랬을까요?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패권을 잡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도와주면 그 실권과 모든 것들이, 아니 밥 주는 사람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뭐 미국 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한 나라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현대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봅니다. 염혜원님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또 여러분들과 현대사 이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부터 현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손진기의 세상 읽기 월요일 순서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재민 쇼핑몰은 나눔입니다. 제품의 경험이 많은 시니어 선생님들이 직접 판매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시니어 쇼핑몰입니다. 셀럽이 되겠습니다. 너무 끊었나? 셀럽이 되겠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는 걸로 하나요? 내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셀럽이 되겠습니다.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는 셀럽이 되겠습니다. 행복, 희망, 기쁨, 열정! 즐거움, 쇼핑 끝! 촉촉하고 안기는 느낌? 제 피부가 주인을 만났어요. You're so beautiful, you're so beautiful. 내 눈을 봐요. 앰플을 만나고 나서 시간을 잊었어요. 그렇게 so beautiful. 메디코이를 쓰고 나서 글이 더 잘 써져요. 알고 있나요?
메디코이 고마워요. You're so beautiful. 네, 오늘 손진기의 세상 읽기 월요일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알아보는 시간, 오늘부터 현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 함께 채팅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미소의 냉전 관계는 더 악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뭐 그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뭐 지금까지도 뭐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여운형의 좌우 합작의 운동은 흐지부지 되고 이승만의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것이 이제 힘을 실게 되죠.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김구 선생은 내가 38선을 베고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절대 남한의 단독 정부만큼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1948년 4월에 직접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보겠다고 해서 남북회담을 하지만 결국은 결렬이 됩니다. 남한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가혹하게 진압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이걸 4.3 제주 민주항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4.3 제주 학살 사건을 통해서 3천여 명의 양민이 학살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그 이외에도 뭐 이 3년간의 군정 때 이 3년간의 뭐 여수순천 반란 사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저 군대의 군정화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또 여러 가지 숙청도 많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김구를 따르는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 김구를 따르는 군인들 약 한 4천여 명 군대 내에서 처단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정말 정부가 세워지는데 많은 이 희생을 치렀고 많은 피를 흘렸으며 많은 고통을 우리 스스로가 그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자, 이래서 남한에는 국회를 만들어집니다. 이게 50총선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초의 국회의원을 뽑는 5월 15일 총선거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1948년이죠. 그 다음에 7월 17일 날 법을 제정해서 헌법을 공포를 하죠. 이것을 제헌절이라고 합니다. 이 7월 17일 이 제헌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휴일로 우리가 쉬는 날이었죠. 소위 빨간 날이라고 하죠. 달력에.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대통령을 뽑아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김구 이런 아주 우익 인사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부가 탄생하는 데에 좀 배제가 되죠. 이런 우익 인사들이 배제되고 제주 일부에서는 총선거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1948년 8월 15일 1910년 일본의 국권 비탈이 있은 후 38년 만에 대한민국의 정부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이때 탄생한 정부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부가 탄생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체계를 갖춘 대한민국의 나라 모양새를 갖췄습니다만 나라가 되려면 뭐죠? 국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소를 이제 다 갖췄는데 미군정도 우리에게 이양을 했고
근데 친일파 청산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미군정이 들어왔을 때 남한을 통치하려고다 보니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때의 친일 경찰들 일본의 경찰에서 순사 노릇을 했던 무슨 조선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을 전부 다 숙청하려고 보니 새로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때 미 군정에서 그때의 조직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그대로 또 일본 경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친일파 청산하는 것을 결국은 못합니다. 뭐 반민특위니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만 결국 완전한 청산을 못하고 그때 당시에 일본의 조직하에 있던 소위 친일 세력들이 80%가 그대로 우리나라의 국가 요직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청산할 기회가 그때 청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그게 바로 이제 다 미 군정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친일과 함께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군인은 군인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행정은 행정기관대로 80% 정도가 일본의 체계하에 있던 친일파들이 그대로 우리 정부 조직에 들어왔다. 그래서 미 군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친일파 청산의 기회를 놓치게 됐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국 총선거였으나 제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총선거를 참여 못했고 또 하지도 못했으며 일부 우익 인사들은 이 과정에서 많이 배제가 되었고 남북한이 단일 정부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남한의 단독 정부를 세웠으니 자 이게 뭐 어딘가 모르게 좀 우리나라의 정부 나라가 탄생하는 이 시기 뭔가 찜찜하고 시원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것을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알아보는 시간에 또 말씀을 해드리겠는데요. 근현대사는 이제 사건 중심으로 현대사를 이어나갈까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역사 이야기 어디선가는 들어봄직하고 또 겪어봤을 만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대화 나누는 시간으로 방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월요일 순서였습니다. 자, 우리 손진기의 세상 읽기 이제 11시부터 여러분을 만납니다. 11시에 남자 30분 땡겨서 11시에 남자 손진기가 여러분과 함께 만납니다. 오늘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아직 11시 반에 시작한 줄 알고 많은 분들이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변함없이 11시에 하는 손진기의 세상 읽기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졌습니다. 정말 이제 겨울의 냄새가 벌써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요. 또 저는 내일 알지오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좀 더 좋은 방송, 유익한 방송,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는 방송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기의 세상 읽기 여러분 많이 애정을 보내주시고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곧 이어서 3분 만에 세상을 읽어주는 3분 칼럼 이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